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의 고공행진에 피로감이 뒤따르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공세에 2,540선으로 밀렸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3% 오르면서 703포인트로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자,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틀 동안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한미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 또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오늘 출중 2부 시간에는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출중 2부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6분이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종목은 한세실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FTA 재협상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일단은 그 섬유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07년도에 이제 한미 FTA 체결 전에 그 5에서 10% 정도 이제 관세 적용을 받다가 이제 FTA 체결되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았던 그런 업종인데, 지금 재협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 오프라인 의류 매출이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시장의 구조 변화 때문에 좀 기인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미국은 나라의 구조상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의 시장 규모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에서 밝혔던 그 예상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677억, 내년에는 1,138억으로 상당 부분 이제 큰 폭의 영업이익이 수익성 개선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을 쭉 살펴보더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좋아진다라는 게 대부분의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부분부터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트럼프라는 인물이 사실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 연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측 불가능한 약간 혼조세의 영향을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역시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로 좀 일관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번에 사실 트럼프가 방문하는 이제 핵심 의제가 북핵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크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한미 FTA와 관련된 통상 압박이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사실 이제 그것이 더 관건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철강이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의류 그리고 자동차 기타 여러 수출 품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은 미쳐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미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상당히 좀 반영이 돼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이전에 2.5% 정도 관세밖에 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 쪽에 이미 공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어떤 그 트럼프의 어떤 행동과 말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혼조세 및 관망으로 좀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시초가 공략주는 한세실업이었고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 오셨고요. KM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곧 국내 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먼저 분위기부터 봐드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예, 11월 7일 화요일
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마감이 됐었고요. 유가가 3% 급등, 금값도 올랐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금부터 좀 볼 텐데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일단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합인 281만 9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소폭 오르면서 282만 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늘 0.36%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요. 네이버의 주가가 1% 강한 상승세에 포스코도 0.8%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은행주가 좀 많이 내렸었는데요. KB금융이 3% 하락이었는데 오늘 다시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 0.1%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통신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SK텔레콤 오늘도 추가적인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을 좀 봐드릴게요. 어제 국내 증시가 그간 많이 올랐던 데 따른 피로감으로 좀 쉬었었죠. 오늘도 0.06% 소폭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540선 지지는 되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0.05% 하락한 2,548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높여주고 있습니다. 0.09% 상승한 704포인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1위 종목인 셀트리온부터 5위까지 모두 고른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신라젠입니다. 1.6%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상장했던 티슈진 단숨에 5위에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잠시 뒤에 또 봐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네, 티슈진이 오늘 추가적으로 0.7% 오르면서 4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보톡스 관련주가 4%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메디톡스 4% 급등 이후로 오늘도 0.5% 상승세이고 휴젤은 0.7%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를 봐드렸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시장에도 적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관련주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주요 의제는 무역과 북핵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무역과 관련한 주가 흐름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한 업종들 최근의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송동인 팀장. 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FTA에서 가장 지금 현재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분야는 이제 자동차와 철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현대차 한번 보면 현대차가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이게 FTA 영향이라기보다는 지금 한중의 어떤 사드 해빙 분위기가 좀 풀리면서 해빙이 되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현대차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보다는 그런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가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0.32%로 좀 하락을 다시 하락 전환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한미 FTA 재협상에 관련된 자동차주의 어떤 타격의 어떤 그 우려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바닥으로 빠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선 주가 흐름만 보면은 조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일단 철강주의 대표 주자인 이제 포스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재 이제 가격 상승에 의해서 포스코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가다가 지금 추세적으로도 다시 한번 좀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오늘은 1.25%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런 것만 보면 지금 어떤 한미 FTA 영향이라고는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왜냐하면 자동차와 철강주의 어떤 흐름 자체가 한미 FTA 보통 이 재협상 이슈가 나오면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정상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을 또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는 하락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한 어떤 영향은 지금 원재료와 어떤 제품 마진의 스프레드 간의 어떤 축소 현상 때문에
지금 좀 더 포스코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한미 FTA 영향이라고까지는 일단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지금 기계 업종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출 부분에 대한 어떤 타격이 예상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예. 아직 별다른 영향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예. 그 한미 FTA가 되면 좀 수혜를 받는 또 업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입 쇠고기 업체라든지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셰일 오일에 대한 생산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입에 대한 어떤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국한테 압박을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수입 쇠고기 업체라 볼 수 있는 한일사료 한번 보면 예. 주가 흐름이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만약에 전반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서 우려라든지 그런 걱정이 있으면 주가가 전반적인 타격을 입는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한미 FTA가 아직 뭐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요. 뭐 트럼프가 방한을 해서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인지를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미 예전에도 많이 반영이 됐고 충분히 주가에는 녹여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충격은 저는 없을 거라고 일단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볼 수 있는 게 바이오 시밀러 업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녹십자와 셀트리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셀트리온을 한번 본다면 네. 셀트리온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차트부터 흐름부터 한번 보죠. 오늘은 좀 조정 국면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바이오 시밀러 업체는 한미 FTA의 수혜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약값 인상 이슈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값에 대한 어떤 경쟁을 시켜서 어떤 이제 기업에 대한 경쟁도 촉진시키고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좋은 품질과 가격을 제공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예. 한국만큼의 어떤 약값에 대한 그 경쟁력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복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셀트리온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좀 올라줘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뭐 한미 FTA 영향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정세가 오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미 FTA 재협상 논의와 함께 또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면서 관련 업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당장 오늘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흐름에는 분명 영향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향후의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김기민 팀장님, 사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 쪽이 있을까요? 오늘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송명훈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금 뭐 오늘 갑자기 이제 투자에 이제 신규 종목을 하신다기보다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이렇게 좀 보시는 거를 오히려 그 관망 장세로 보는 걸 전략으로 오히려 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딱히 관련주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테마나 이런 쪽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그냥 뭐 실적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이제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냥 공부했던 종목을 오히려 투자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관련주들이 그렇다고 뭐 없지는 않고요. 뭐 있는데 몇 가지 좀 뭐 볼 수 있으면은 뭐 현대 관련된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트럼프가 이제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뭐 대북 정책이 뭐 어떻게 될지 뭐 이제 비둘기적 모습을 보일지 매파적 모습을 보일지 이거를 볼 수 있는데 트럼프보다 더 중요한 게 현 정권이 이제 과거 이제 뭐 디제잉이나 뭐 노무현 정권 시절처럼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조금 이게 완화된 정책을 펼친다면은 뭐 예전에 이뤄졌던 뭐 금강산 관광 같은 거나 뭐 이런 쪽으로 더 재개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쪽이 오히려 이제 현대 아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어떻게 이제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뭐 몇 가지 종목 중에는 또 뭐 현대건설이나 아니면은 이제 롯데정밀화학도 있습니다. 대부분 뭐 이렇게 약간 뭐 작은 기업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우량주에서 큰 기업들인데 이 부분들이 또 왜 이제 그러면 롯데정밀화학 화학주인데 왜 그러면은 이게 북한하고 관련이 있나? 과연 지금 트럼프가 방한한 이후에
정책이 물론 이제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뭐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고 현재 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 정권에서 만약에 이제 북한하고 이제 뭐 정책을 좀 완화시켰을 때 비료나 이런 쪽으로 비료나 이런 쪽에 이제 뭐 암모니아 요소 이런 거를 북한에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북핵 문제와 관련한 업종은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수혜주라고 보면 좋겠죠? 저희 송동희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한미 FTA 수혜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한미 FTA 수혜주라고 하면은 이제 역발상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주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선은 가장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자동차 업종과 철강주는 조금 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 ITC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금 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죠. 아직 조사는 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볼까요? 한번 지금 조정 중인가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약간 조정 중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 가까이 내리네요. 2%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좀 그 한미 FTA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큰 타격이라면 주가가 이 정도 조정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더 큰 폭의 조정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반도체 부분까지도 지금 한미 FTA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제가 5개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일부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들고 온 이유도 심리적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수 기회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좀 가격이 조정이 와줄 때 매수를 취해주는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단기적인 영향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에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기업의 실적과 그다음에 그 기업의 가치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부분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플이나 그 구글 같이 그 스마트폰 제조업을 만드는 그런 업체는 삼성의 반도체를 쓰지 않으면 뭐 어떻게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D램의 어떤 호황, 기업의 어떤 산업의 어떤 펀더멘털 가치에 집중을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조정이 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구조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셰일 오일 관련한 수입 업체 예를 들면 뭐 NK물산이라든지 또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다른 또 중소형의 셰일 수입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 업체가 좀 사이즈가 좀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입니다. 방한을 앞두고 있고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향후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의견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아시아 순방의 또 다른 주요 의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 근접국가 어떤 긴밀한 공조를 이룰 것이다라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목적일 텐데요. 최근에 북핵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땠는지부터 좀 분석해 주세요. 김기빈 팀장님. 최근 뭐 북핵 관련돼서 이제 방산업체 이제 방산 쪽 주식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받는 모습을 보였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하나테크인이나 여러 이제 방산업체들 이제 주식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하나테크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테크인의 주가는 오늘 1.3% 정도 좀 내리네요. 네, 그렇죠. 예. 잠시 보면 근데 단순히 오늘 이제 뭐 내린다기보다는 뭐 하루하루 접근하기보다는 뭐 크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주가 같은 경우 오늘은 내리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 달 정도 새 지금 꾸준히 지금 상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산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테마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뭐 단순히 뭐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그 미사일이 뭐 언젠가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투자 심리가 만약 위축되었을 때 그렇다고 이 자본들이 이제 뭐 다른 제3세계나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섹터로 갈까? 그렇다면은 이제 뭐 영향을 받던 뭐 유통이나 아니면은 뭐 쇼핑 이런 쪽으로 갈게 오히려 방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또 요즘에는 예전하고 또 이제 대북 관련돼서 북핵 관련주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 게 예전하고 지금의 트렌드를 좀 차별화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이 재래전으로 해서 단순히 뭐 총이나 미사일로 인해서 뭐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뭐 국회 청문회나 이런 데서 나왔다시피 EMP나 뭐 이런 전자산업 이제 전자 쪽에 이런 테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EMP라고 하면 이제 그게 어떤 게 되냐면 이제 미사일을 쐈을 때 예전에는 이제 미사일을 통해서 뭐 화기에 의해서 뭐 건물이 이제 무너지거나 이제 파괴되는 이런 식의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EMP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쏘게 되면은 뭐 전자기망이나 전자파 이런 레이더 같은 거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방송 채널이나 이런 쪽이 이제 무력화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호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큰 관심을 받지 않았는데 현재 그쪽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단순 이제 재래전 쪽에 관련된 방호, 방산 쪽 주식을 이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그런 첨단전에 이제 관련된 주식 이제 종목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거기에 또 관련된 쪽으로 제가 누리플랜이라는 또 종목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재 지금 EMP 방호하는 이런 쪽을 관심을 많이 이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관련된 걸로 볼 수 있고요. 2009년부터 이제 EMP 방호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업종 같은 경우는 2010년 국방부 200일 사업 중에 시설 사업에서 32억 정도를 지금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EMP가 또 나오면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또 보였고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미사일이 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업종 이제 대장주인 하나테크인 가자. 이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그러면은 미사일을 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미사일도 있겠지만 어떤 첨단전에 있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관련 방산업종 중에서도 수혜를 받을까? 그럼 방산에서도 조금 세분화하셔서 어떤 이제 섹터들이 또 관련을 받을까라는 것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성공적인 투자 전략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북 관련주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거세지면서 세탁기나 태양광 등에 이어서 한국의 수출 1등 공신이라고 여겨지는 반도체도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송동현 팀장께서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지는 거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로 대응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었는데요. 수출주들로 피해가 확산되는 건 아닌지 주가 영향 좀 봐주십시오. 네. 예. 좀 전에도 한번 봤지만, 지금 삼성전자 주가부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마이너스 0.27% 정도 이제 조정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 역시, 별다른, FTA에 대한 어떤 우려감의 작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좀 쉬어가는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보면 오히려 강보합 상황이 됐네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투자자 만약에 삼성전자를 아직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지 않는 고객분들, 죄송합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삼성전자를 조정이 왔을 때 오늘 같은 기회에 좀 한번 포트를 재조정하셔서 편입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번 기술적 분석 한 번만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11월 1일 언제죠? 네, 급등했을 때 10월 30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갭 상승으로 4%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주주 친화 정책 3년간의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주식은 기술적 분석 상황에서는 갭을 메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조정을 최근에 한 5일 동안 받았는데 이 아래에 있는 갭을 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갭을 메꾸면서 다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밑꼬리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조정의 기회를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FTI 이슈와는 별개로
우선 D램이라든지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익이 높아질 3D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그 반도체 산업의 어떤 현황을 보면 굉장히 호황을 넘어서 여전히 슈퍼 호황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조는 사실 19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18년도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좀 와줬을 때 지속적으로 좀 편입을 해주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까지 보시면 2600포인트는 코스피가 넘어갈 것이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편입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어떤 지금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D램 메모리를 쓰지 않으면 사실 큰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보호무역주의를 강조를 한다 해도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그 기업의 물품을 안 쓴다는 거는 미국이라든지 미국의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같은 관점입니다. 물론 지금 SK하이닉스는 D램만 지금 공급을 한다는 그런 조금 약간의 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어떤 공급의 초과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SK하이닉스는 3D 낸드 플래시에 대한 어떤 생산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라든지 이천 공장을 3D 낸드 플래시 공장을 짓고 지금 생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내년도의 주가의 어떤 관건이라 보지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의 2위인 만큼 반도체 산업이 호황으로 진입할수록 당연히 삼성전자 모든 공급을 조달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똑같이 지금 주가가 비슷한 형태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포트에 실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미국의 한미 FTA 영향은 크게 전반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의 관점이고, 앞으로 시장도 같은 관점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이슈와 관련주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따른 증시 영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한 말씀 심리학 좀 여쭤볼게요. 김기민 팀장님. 오늘장 투자 전략, 물론 이제 하루하루 우리 투자자분들 하루하루 소중한 날입니다. 제가 오늘 항상 말씀드리는 전략은 똑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요. 이미 세계적으로 경제는 이제 회복세를 띠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장 또한 인덱스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단순하게 픽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인덱스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개별 종목을 이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펀더멘탈이 탄탄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대형주 이런 쪽을 조정받을 때 오히려 포트에 편입하신다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 같은 방산업종 이런 쪽으로 이제 섹터를 좀 늘려가시면서 한번 다양하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오늘장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진짜 우선은 간단하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나 IT, 이익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IT에 초점을 맞추셔야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어제 유가를 보시면 유가가 3%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지금 유가의 저점이 올라가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어제 사우디의 정치적인 변수도 같이 올라가면 정치적인 변수가 겹치면서 유가가 3% 급등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 에너지 화학주라든지 그리고 조선업종을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지주회사까지도 11월에 지주회사 개편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라든지 구체적으로 지주회사를 보시면 좋겠고,
역시 코스닥도 정부에서 코스닥을 지금 살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연기금의 어떤 투자 비율도 5%에서 10% 정도 상향된 만큼 코스닥이 내년도부터 활성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IT 소재 업종, 특히 SK 머티리얼즈처럼 같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역시 중국의 어떤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가 많습니다. 그 전기차 그리고 뷰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중국과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화장품도 이익이 잘 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정도 업종으로 대응을 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18년도에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5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사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SK 솔믹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솔믹스 같은 경우는 3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그리고 매출액, 이 영업이익 매출액 모두가 다 3분기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지난 분기 42억 원, 그리고 지난 분기가 58억 원, 그리고 이번 분기가 7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영업이익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3분기 영업이익률은 올해 최대치인 한 19.6% 달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8년도 하반기에는 이제는 신규 장비용의 국산화 소재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8년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정고점 부근이죠. 6,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박스권 하단 부근이 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SKC 솔믹스였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을 해볼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탑5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금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5위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5위는 현대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3% 정도 이제 어제 급등했다 했죠. 그래서 오늘 유가 관련된 수혜주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역시나 지금 현대중공업 2.5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은 유가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줘야만 예를 들면 조선은 크게 조선과 해양 플랜트로 크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유럽의 어떤 발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럽 시장도 선주들이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일단은 발주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줘야만 선박에 대한 발주도 일어나고, 그리고 유가가 올라줌으로써 관련된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돈이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선업종이라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역시 해양 플랜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올라줘야만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고, 다행히 지금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구조적인 저점을 딛고 상승하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사실 60달러가 제가 볼 때는 한계치라고 현재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약간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이고, 그 유가가 한없이 올라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유가가 어떤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구조적인 저점을 뒤지면서 올라간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좀 점진적인 상향 구간에서 조선업종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NC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톡스. 네, 메디톡스부터 볼게요.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기관의 어떤 순매수가 저점 구간에서 계속 들어오면서 좀 우상향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년도, 19년도 보톡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아직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2018년도에 메디토스의 어떤 이익 성장률이 한 18% 정도 성장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미에 대한 욕구는 일단은 끊임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 지금 균주 논란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 어떤 펀더멘탈에는 영향은 아니다. 그리고 뭐 보톡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거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메디톡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조정이 왔을 때는 매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은 투자 타이밍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우상향 단계로 가고 있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런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안 좋다가 지금 이틀 전부터 주가가 반전 흐름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역시 NC소프트도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판호에 대한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서비스 권리가 다시 한번 사드 해빙 분위기로 가면서 재편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동시에 좀 작용했고요. 그리고 11월 9일 내일 모레면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반응은 최대 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인데 저도 주변 분들한테 NC소프트를 사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당황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지금 주가가 지금 상승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최대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리니지 M이라든지 리니지 레볼루션이 성공적으로 좀 안착을 돼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 나중에 리니지 이터널이라든지 이런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도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하시네요.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예. SK 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지금 구조적으로는 테크니컬적으로는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이 조정은 얼마 안 가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것은 역시 이익에 초점을 맞추면 4분기도 제가 봤을 때는 3분기보다 QOQ 기준으로 1조 정도 상승한 그런 분기 이익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좀 더 마진율이 좋은 3D 낸드 플래시 쪽에서 이익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만약에 지금 시점부터 좀 불안하시다면 분할 매수 전략도 보내드립니다. 조정이 왔을 때 지속적으로 포트 비중을 늘리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반도체 부분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 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기회가 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도 역시 기회가 왔을 때 포트에 편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 282만 원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지수가 가려면 삼성전자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올해 2,600에서 2,800포인트 정도로 지수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3,000선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는 아시아 국가들의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미국이 현재 4분기에 GDP 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거든요. 그만큼 그에 대한 낙수 효과, 신흥국 시장으로의 낙수 효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가 선진국 시장의 상승이었다면 내년도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본격적인 상승이 올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나라 시장도 연 GDP 기준으로 3%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반도체의 힘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드시 간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일단은 1차 목표로는 320만 원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0만 원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포트를 한 10% 정도만 담으셨다가 추가적으로 만약 조정이 왔다면 조금 더 포트 비중을 늘리시면서 다시 만약에 상승이 오면 또 포트를 조정하는 그런 전략으로 인해서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시키는 전략으로 일단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일단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을 봤는데 2위가 SK 하이닉스, 1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투자 포인트 함께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김기민 팀장님 종목 볼게요.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히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누리플랜입니다. 누리플랜 같은 경우 네, 생소할 수 있지만 뭐 네. EMP 방호 관련된 이제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 산업주라고 보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원래는 이제 뭐 인터넷 이제 리서치하다 보면은 뭐 조경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방위 산업이라고 해서 꼭 뭐 미사일이나 방어 시스템 체계 뭐 이런 게 꼭 이제 우리가 떠오르고 있지만 단순히 이제 뭐 혹시 엑스레이 찍어 보셨나요? 엑스레이. 자, 엑스레이 찍으면은 이제 기사님께서 이제 항상 이제 버튼 누르실 때 뒤에 가는데 그게 납벽입니다. 그냥 일반 콘크리트 가벽이 아니라 납벽이거든요. 그런 이제 설비를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EMP가 왔을 때 뭐 이제 예를 들어 하늘에서 엑스레이가 탁 터졌을 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런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벽에다 납을 이제 설비를 하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국정감사할 때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첨단전에 대비해서 뭐 EMP나 이런 쪽에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그쪽으로 아무래도 설비하는 쪽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관련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해봤을 때도 뭐 현재 지금 뭐 영업이익도 뭐 이제 적자나 뭐 이런 쪽으로 뭐 크게 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말씀드렸을 때 괜찮다고도 볼 수 있고 향후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뭐 한 6개월 전에 갔던 이제 한 8,000원 정도까지 정상가로 회복하면 이제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SK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SK케미칼이 이제 힘든 기간 한 65,000원에서 7만원 언더를 이제 계속 지나다가 바닥 따지기가 끝나고 지금 다시 이제 74,000원, 75,000원대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사업을 영위하는 게 이제 가스 부분입니다. SK가스 사업 부분이 지금 SK가스와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 쪽 그리고 이제 제약 쪽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 80~90%가 거의 가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 이제 영업이익은 거의 막 한 2배 가량이 올랐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2배가 오르지 않았죠. 뭐 지금 작년 가격하고 뭐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펀더멘탈이 지금 상당히 좋고 이익도 좋은데 그럼 주가가 왜 같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의도적으로 뭐 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가 이제 전환된다고 보면은 이제 대주주에 대한 이제 지분이 얼마나 있느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주주가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가야지 가장 큰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게 되면 대주주의 이제 지분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격이 그래서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스터디에서 약간의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지금 뭐 사업 부분이나 이런 쪽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낮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나가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그냥 싸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약 쪽에서 뭐 이제 뇌전증이나 이런 쪽의 약품의 개발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잘 될 때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미약품이나 뭐 여러 이제 제약회사들 받는 퍼보다 지금 SK케미칼은 지금 퍼를 상당히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제 퍼를 받는다면은 분할하고 났을 때 오히려 더 큰 이제 더 큰 가격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 전략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파라다이스 로 가겠는데요. 오늘 약간 이거 빠진다고 볼 수 없을 만큼 0.49포인트 빠지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사드 해소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방이 막혀 있다는 투자죠. 지금 하방이 지금 13,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3,000원 이하로는 거의 빠지지 않을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사드가 해소된다면은 지금보다 한 30% 정도는 더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실패했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 물론 한 종목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실패했을 때 어디까지나 막힐까? 한마디로 지금 13,000원에서 13,000원까지도 아니고요. 지금 17,000원 정도에서 언더 지지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15% 정도가 빠질 전망인데
그러면은 이제 한 30% 정도가 업사이드가 있고 15% 정도의 이제 하락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S-오일. 아까 송동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유가가 지금 오늘 4% 정도가 급등했고, 그렇게 될 때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뭐 S-오일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S-오일은 또 대표적인 배당주죠. 지금 뭐 코스피나 전체적인 지수는 크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럴 때 대부분 또 이제 리스크에 대한 또 우려 심리가 나와서 이제 증시의 피로도에 의해서 안정적인 이제 투자 전략을 펼치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대표적인 배당주로 S-오일을 추천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S-오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1위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쪽으로 큰 호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320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삼성그룹 내에서 어떤 쪽으로 이제 또 이제 관련 사업을 영위해 나갈까라고 했을 때 제 이제 다음 전략으로는 바이오 쪽, 이제 제약 쪽으로 많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제 계속 이제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나온 영업이익 자본이 어느 쪽으로 이제 흘러갈까?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을 거고요. 뭐 또 삼성 뭐 전자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바이오 쪽에 이제 자본이 흘러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자본의 관심을 받으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위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 타임 진행해봤습니다. 5종목씩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또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외환영웅의 지난 종목들 포트폴리오 현황 함께 보겠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 종목 사셨던 분들 매일매일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또 2차 목표가까지 달성된 이후로 여전히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9월 14일에 주셨던 경인 양행은 오늘 장중에 2.5%나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수익은 10% 가까이 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한온시스템, 한미반도체, AJ렌터카, 롯데하이마트, NH투자증권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들고 계시고요.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나란히 포트에 담겨있는 한미반도체와 AJ렌터카는 각각 7%, 10%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이번에 화면으로 확인하시는 종목들도 역시 모두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십니다. 환인제약, 동아약품, 명문제약, 두산인프라코어, SL까지 또 이렇게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대거 담겨있는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이고요. 남은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월 6일에 주신 대림산업은 오늘장에서 5% 가까이 급등이 나옵니다. 수익은 플러스 전환이 됐다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영웅 베스트 필살주를 보겠습니다.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이죠. 5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된 서울식품도 있고요. 또 5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도 8월 22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예, 9월 5일 날 추천해드렸던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여기 이제 현재는 뭐 0.82% 150원 빠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9% 정도 수익 중이었습니다. 자, 모든 종목 외환영웅 신동환이 얘기하는 종목은 다 동일합니다. 1차 목표가 18,100원은
어제 도달했죠. 그 물량을 50에서 최소 90%, 최대 90%까지 축소 후 나머지만 본절 잡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들은 본절이나 1차, 2차 목표가를 잡고 계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그것이 누적으로 수익 나는 비결이고요. 손실 나는 종목들은 100% 손절 처리해서 현금화 또는 힘있는 종목에 편입하는 전략입니다. 한솔테크닉스도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 국내외 선물 시황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해외 선물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 제시 부탁드릴게요. 예, 그제 보시면은 항생 제가 추세는 상방이라 했습니다. 10월 19일 날 거의 한 700틱이 빠진 일봉으로 계속 메꾸고 있습니다. 추세는 항생은 상방이라 했습니다. 다만 그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어제 비슷하게 한 600틱이 움직였죠. 위아래로. 항생은 오늘 상방으로 좀 보겠습니다. 횡보 상방 공격적 매수가는 28,527 정도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주시고요. 최대 마지노선이 28,442가 내려오면은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생은 오늘 10시 15분부터 시작하면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은 어제 보다시피 거의 200틱이 올라갔습니다. 10월 20일 날 분명 추세는 상방이었습니다. 다만 그날 약간 눌림과 횡보는 제가 실시간으로 서울경제TV 인터넷에서 얘기해드리지만 추세는 상방이라고 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대응은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 자, 오일은 오늘도 횡보 상방으로 좀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 56.68 정도가 내려올 때 매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마지노선 안정적 매수가는 55.98. 거기서 아마 매수라면 제가 볼 때는 오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강력하게 올라갈 가격으로 생각합니다. 55.98.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횡보입니다. 어저께 많이 빠진 다음에 140틱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자, 금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는 1275.4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 안정적 매수가는 1268.7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로 대응해도 오늘 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뭐랬습니까? 추세는 계속 하방이었다. 근데 어제 약간 횡보 그렇게 가는데 오늘도 유로FX는 횡보로 좀 보되 추세는 아직까지 하방이다. 자, 횡보 공격적 매수가는 1.16 085가 내려갈 때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위에서는 1.16 535 한 200틱 정도 200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올라올 때 매도로 유로FX는 대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S&P 500은 거의 5주, 6주차 동안 계속 S&P는 상방이라고 했습니다. 상방이지만 그날 횡보와 눌림은 있다. 그러나 추세는 살아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S&P를 매매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추세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주식도 수익 나는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S&P처럼 동일하게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해주시거나 또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해주셔야지 누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시청자분들도 주식과 S&P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 나는 종목은 무조건 홀딩. 그래서 S&P는 횡보 상방. 오늘 공격적 매수가는 2583.75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 안정적 매수가는 2577.50이 내려갈 때 매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해외 선물과 선물 옵션이 모른다. 너무 리스크하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주식은 한 방향, 상방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니까 S&P 일봉으로 보시다시피 S&P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내 주식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수익이 나면은 이렇게 계속 끝까지 홀딩해야 되는 거를 배우시면서 가져주시고요. 매도는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보면 반대로 올라가듯이 내려가는구나. 그럼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주식은 손절 처리하고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거로 하나씩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 맞춰서 매매해 주시면 주식이나 선물이나 옵션이나 해외 선물이나 다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국내 쪽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승 전환해서 어제 종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내 시황 분석 도와주십시오. 예, 크게 지수로 먼저 얘기했습니다. 코스피는 2507.944 깨지지 않는 한 계속 상방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서는 당연히 눌림과 횡보가 이어집니다. 시장은 그렇죠. 지금 서울경제TV에서도 실시간으로 제가 저점 매수 오늘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자고 했는데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34.25가 깨지지 않는 한 눌림과 횡보는 있을지라도 추세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대응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고 주식도 마찬가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필살 종목은 잠시 관망하고 내일이나 이번 주 중으로 괜찮은 종목, 힘 있는 종목이 있을 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 종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5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거고요.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하락 전환에 지금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700선은 지지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앞두고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구체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